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슈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D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요, 뭐 슈드, SCHD 1억 투자하면 배당금이 얼마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뭐 월배당 투자하면 무조건 뭐 놀고 먹는 것처럼 막 월배당 뭐 얼마 투자하면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뭐 월배당 1,500만 원 받는 삶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그거에만 여러분들이 집착할까 봐 조금 저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SCHD 나쁜 ETF 아닙니다. 물론 좋은 ETF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ETF를 유튜버나 아니면 언론에서 무지성으로 뭐 무슨 파이어족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게 조금 문제예요. SCHD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투자할까봐 저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SCHD를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 배당과 성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자면 배당주랑 성장주 이거 자체의 이런 뜻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한다. 이거 무슨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둘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배당과 성장을 SCHD로만 하기에는 요즘 들어서 수익률 보면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당과 성장은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고 아니면 배당을 하면 배당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이 배당과 성장을 둘 다 하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당과 성장이 대체 뭐냐 이거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야 슈드가 좋대 SCHD가 그냥 투자하면은 배당금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배당을 굳이 받아야 되나요? 차라리 수익이 높은 게 좋지 않나요? 왜냐? 우리가 예전에 TR 종목도 없어진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당을 그냥 재투자해서 꾸준히 수익률로 주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면요. 이거 외납세액 이제는 원래는 배당을 연금저축이나 IRP 뭐 이런 데 받았으면은요. 그 배당을 환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외납세액 이렇게 해서 환급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배당 소득세를 계속 뜯기면서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ETF 투자하는 거 부자 되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성장부터 해야 되거든요. 배당보다는. 그런데 뭐 언론에서 그렇든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슈드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다들 슈드 얘기만 하니까 무조건 이 배당 ETF 특히나 슈드가 엄청 좋은 건지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배당주가 뭐냐 이거를 한번 제대로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냥 슈드 그냥 배당 주면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배당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이 배당주가 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뭐냐 여기 소득을 주는 주식이다.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주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분기나 아니면 연간 요즘은 뭐 월배당 상품도 많이 나와서 월배당도 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죠. 물론 주식은 분기나 연간 배당으로 이렇게 주긴 하지만 그래서 배당 수익률 이게 중요 지표인데 배당을 얼마나 주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한 뭐 3.5% 3만 5천 원을 주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겠죠. 물론 세금은 안 뗐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배당금을 볼 때 이런 걸 따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여 큰 규모의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하는 경우 이게 큽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통신 사업 그다음에 은행 대형 제조업 이런 데가 이 배당주 성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배당을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안 좋게 얘기하면은요 다 컸다는 얘기입니다. 다 커서 망하지는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사업은 하는데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당도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주식들도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 더 성장할 확률이 작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 자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면은 배당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R&D 투자나 재투자를 해서 오히려 배당을 안 주고 더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래도 뭐 기업 가치 재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배당이라도 더 주자,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또 안 좋게 보면은 성장이 멈춘 주식이다, 여기 나와 있죠. 단점이 주가 상승폭이 성장주에 비해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대부분이 보통은 배당을 잘 안 주거나 아니면 거의 안 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배당을 아예 안 주죠. 그런데 성장은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따져 보셔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배당만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라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대신에 이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연구개발, R&D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그 다음에 M&A 등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사용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성장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지금 부자다, 안정적인 그냥 배당 수익이 그냥 좋다, 그러신 분들은 배당주 하셔도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 우리 같은 이런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성장주를 거의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성장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 성향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배당금은 매우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은 전적으로 주가 상승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높은 주가 성장률이죠. 높은 주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할 수가 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장기로 투자하면 이 장기의 위험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10년 이상 투자하면 줄어든다는 이런 지금 자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장기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배당주보다 성장주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배당주는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배당금과 소폭의 주가 상승이고요. 성장주는 주가 상승,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투자 매력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있다. 그런데 지금 성장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 수준은 낮죠. 방어주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주는 위험 수준이 높다. 고수익, 고위험 종목들이죠. 대표 업종으로는 금융, 통신, 에너지가 있고요. 성장주는 전기차, IT, 바이오, AI, 반도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자 성향은 안정 선호나 그 다음에 은퇴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은 배당주가 좋을 수 있고요. 장기 보유자는 저는 살짝 세모네요. 그리고 성장주는 공격적 투자자, 그 다음에 젊은 층, 고수익 추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기업은 KB금융이랑 코카콜라, 그 다음에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SCHD, 슈드랑 대체 S&P 500, 스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거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드 투자하면서 거기 구성 종목 탑10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슈드를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 근데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잘 알아요. 쉐보론이나 홈디포나 펩시나 머크앤코, 시스코 시스템즈, 버라이즌 이런 데는 저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시장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주식들인가, 이거를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주식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이 삶을 줄 것 같으신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의 상위 탑10 종목 가져왔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테슬라,
벅셔웨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뭔가 진짜 다 아시죠? 엔비디아도 알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구글, 뭐 테슬라, 그다음에 벅셔웨이에서의.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주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뭐 구글, 뭐 유튜브, 메타, 브로드컴, 다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주는 주식이고, 앞으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주식이 뭔가,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 슈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퇴자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은퇴자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오히려 많은 이 20, 30대, 2030, 그 다음에 40대까지도 그런 분들이 그냥 유튜버가 그냥 좋다길래, 그냥 방송에서 그냥 슈드로 투자하면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길래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슈드 여러분들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고, S&P 500이나 아니면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죠, 여기 구성 종목이랑 비교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이 가는 종목, 그걸 선택하셔야죠. 근데 슈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구성 종목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배당을 주는 ETF다, 배당 성장을 해주는 ETF다 하는데 구성 종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슈드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닌데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무조건 슈드가 좋다고 다들 찬양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 SCHD 슈드가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뭐 여기 있죠, 2030 세대는 성장주의 70%,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네요, 배당주의 30%,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50, 뭐 40대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은퇴 직전까지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뭐 50대부터는 그래도 배당 50, 성장 50 이렇게 하시면 5대5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배당 60, 그다음에 성장 40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60대 이상에서 이제 내가 소득이 끊겼다 하시면은 배당주를 뭐 70으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지금 뭐 배당 슈드만 무조건 뭐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CHD랑 S&P 500 이거를 비교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수익률 차이가 지금 5년 수익률 가져왔는데요. 물론 배당 재투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슈드를 지금 보면 44.89%, 근데 S&P 500은 99% 이렇게 늘어났죠. 여러분들 배당 재투자할 거면 슈드 굳이 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자하지 말으셔야죠. 왜냐 뭐 세금까지 내면서 왜 배당 재투자를 하세요?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배당 재투자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시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슈드보다는 S&P 500이랑 아니면 뭐 나스닥 100, QQQ죠.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슈드와 S&P 500의 차이, 현상 유지냐 아니면 미래를 바꾸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슈드보다는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100 이쪽 성장주 위주의 ETF로 많이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하겠죠. 하지만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리스크를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리고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줄어들고 수익은 더 극대화되니까 슈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P 500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아마 더 벌어지고 아마 S&P 500이 더 좋을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슈드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구성 종목을 봤을 때 슈드가 지금 추구하는 구성 종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S&P 500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슈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고 투자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슈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파이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기 은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